14조 원짜리 핵잠수함, 17조 원짜리 항공모함, 그리고 2조 원을 넘는 폭격기. 인류는 언제나 무기로 강함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어떤 무기보다도 비싼 창조물이 조용히 대한민국에서 탄생했습니다. 총성은 없었지만 전장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바로 AI 반도체 시장. 트럼프의 분노, 유럽의 당혹, 중국의 봉쇄 속에서도 한 나라의 공장만이 밤새 불을 밝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삼성이라 불리지만 세상이 기억할 단어는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세계는 패권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루카스 스펜서입니다. 민행공대 전자공학 박사이자 유럽 반도체연합 기술자문위원이죠. 25년간 메모리 공정과 AI 반도체 제조 현장을 지켜본 냉철한 과학자입니다.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2025년 3월 17일. 세계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증시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우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짧은 문장이 세상을 뒤집었죠.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붉게 물들이는 동안 동료들의 숨소리마저 들렸습니다. 엔비디아 -32%, AMD -41%, 인텔 -29%.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몰락이었죠. 저는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5년 경력에서 처음 본 악몽이었습니다. 모든 숫자가 비명을 질렀죠. 기술 패권의 전쟁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조정일 뿐입니다. 동료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조정이 아니라 재편이었죠.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디램 가격이 단 하루 만에 5배로 폭등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1.4달러에서 6.3달러로 6년 8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공급은 3.3주치 사실상 고갈 상태였죠. 시장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세계 언론의 긴급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디램 가격 5배 폭등 시장의 비명을 알리는 제목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삼성의 이름이 주요 분석 보고서 맨 위에 오른 걸 보았습니다. 삼성? 그들은 아직 주류가 아니었어야 했는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삼성은 그저 모방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랬죠. 그건 전염병 같았습니다. 수요가 폭발하자 세계는 금보다 실리콘을 찾기 시작했죠. HBM, 디램, AI 서버용 메모리 모든 것이 품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데이터의 흐름을 분석하던 중 유일하게 공급 정상인 국가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혼란 속에서도 생산을 유지하고 있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든 기업이 멈췄는데 유일하게 움직이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시장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패배의 냄새를 맡았죠. 보고서 한 귀퉁이에 적힌 문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삼성, AI 서버용 HBM3 공급 확대 성공.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거대한 게 움직이고 있었죠. 모든 수치가 붉게 물들었는데 단 하나의 이름만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삼성. 그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였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새로운 슈퍼사이클의 시작이 한국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 유럽 반도체연합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10명의 전문가들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독일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런 폭등은 역사상 전례가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혁신의 선두주자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세계 최강 대국 대통령의 공포. 그것이 시장을 더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는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슈퍼사이클의 징후가 곳곳에 있었죠. 오픈 AI의 새 모델 발표, 구글의 양자 컴퓨팅 가속화, AMD의 신형 MI 칩. 모든 것이 메모리를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오직 한 곳, 한국에서만 정상이었어요. 한국 방문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제가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죠. 지금 상황에서 평택을 방문하겠다고요? 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삼성의 심장부, 메모리 생산의 중심지. 세계가 혼돈에 빠진 이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공장이 세상을 뒤집을 줄은. 그날 이후 저는 전 세계 반도체 지도를 다시 그려야 했습니다. 평택행 비행기 안에서 밤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역사, 특히 삼성의 기술 발전 궤적이었죠. 데이터를 들여다볼수록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성장 곡선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삼성은 2019년부터 HBM 메모리 적층 기술에 집중 투자해왔더군요.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기 6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예측한 것처럼 말이죠. 모든 수치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단 하나의 파란 선만이 안정적이었죠. 한국의 생산량 그래프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데이터가 내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을 주목하라. 싱가포르에서 인천까지 8시간 비행 동안 한국의 메모리 산업 구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디램의 가격 곡선은 화산의 분출처럼 솟구쳤습니다. 1.4달러에서 6.3달러로의 점프는 역사적이었습니다. 6년 8개월 만에 최고치. 제 노트에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멈췄지만 삼성은 계속 움직였어요.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쇼크에 빠져 있는 동안 한국은 마치 계획된 수순처럼 생산을 확대하고 있었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야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마치 반도체 회로처럼 규칙적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 모습이 제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새벽 3시였습니다. 놀랍게도 삼성 측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죠. 스펜서 박사님 환영합니다. 평택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제가 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흥미로웠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한국은 처음이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회로기판 같았어요. 삼성은 어떻게 이 위기를 예측했습니까? 저는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만 지었죠. 예측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의미가 무거웠습니다. 평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공장 전경이 웅장했어요. 반도체 공장이라기보다는 우주선 같았죠. AI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리듬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첫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HBM 메모리에 올인했습니다. 삼성의 수석 엔지니어가 말했죠. 다른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때 우리는 한 가지만 보았습니다. AI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것을. 그들의 데이터를 보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HBM과 디램의 쌍두마차 효과를 완벽하게 계산했더군요. 구형 D4 메모리가 신형 D5 메모리보다 비싸다는 현상까지 예측했습니다. 구형이 신형보다 비싸다? 그것이 바로 AI 시대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의 눈에서 자신감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랩 투어가 이어졌습니다. HBM 클린룸 내부를 직접 볼 수 있었죠. 그들의 클린룸은 전쟁의 사령부였습니다. 미세먼지 한 점 없는 완벽한 공간에서 수백 개의 웨이퍼가 동시에 처리되고 있었어요. 우리의 HBM 적층 기술은 이미 12단계입니다.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아직 8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이건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패권 이동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유럽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답했죠.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충격 상태입니다.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했어요. 저녁 회의에서 더 충격적인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AMD와 오픈AI의 파트너십 계약서였죠. 이들은 삼성의 HBM을 독점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AI는 미국이 설계했지만 한국이 구현했습니다. 그 증거가 눈앞에 있었죠. 수율은 98.6%입니다. 이 숫자를 듣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불가능한 숫자였어요. 유럽 최고 수준이 86%였습니다. 12% 차이. 이건 기술적 대격차였죠. 제 노트북을 열고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죠. 한국 새로운 중심. 한국이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제 옆에 앉은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린 세계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어제를 이기려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경쟁자는 세계가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이 철학이 이해됐죠. 삼성 실적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10조 원 돌파.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유럽 반도체 연합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죠. 선언이었습니다. 10조 원이라고요? 독일 본부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노려보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정밀하게 계산된 반격입니다. HBM과 D램의 쌍두마차 효과가 이룬 결과였습니다. 공급망 분석 자료를 보니 더욱 놀라웠죠. HBM 매출이 폭등했고 D램 시장에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구형 D사 메모리가 신형 디오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었어요. 구형이 신형보다 비싸다? 제 옆자리 분석가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AI 시대의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오래된 서버들이 여전히 D사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 도중 또 다른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AMD와 오픈AI가 생산 라인을 확대한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HBM 공급을 삼성에서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이제 그들은 엔비디아만의 조연이 아닙니다. 새로운 동맹의 주인공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25년간 반도체 전문가로 살아왔지만 처음으로 국가의 힘을 느꼈어요. 나는 기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를 봅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 기술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녁 뉴스에는 세계 언론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AI 반도체 시장의 새 중심, 한국. 미국 언론의 이런 인정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유럽 반도체 연합 본부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회장이 물었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그날 밤 저는 첫 번째 글로벌 보고서를 한국의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에 이렇게 적었죠. AI의 시대는 한국에서 완성된다. 10조 원의 숫자 위로 저는 국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었죠. HBM과 디램은 마치 쌍두마차처럼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뒤를 따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택 공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와의 미팅이 있었죠. 어떻게 이 모든 걸 예측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만들었죠. 그 대답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창조했던 것입니다. AI는 미국이 설계했지만 한국이 구현했죠. 그리고 구현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삼성 본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제 노트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패권의 중심은 이동했다.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죠. 그날 저녁 유럽 본사에서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제 보고서를 읽은 후였죠. 스펜서 박사,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세계 반도체의 중심은 이미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25년 경력 중 가장 긴 침묵이었죠. 마침내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서요. 유럽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현실 인식의 시작이었죠. 기술의 역사는 항상 이동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서방 언론들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죠. CNN, BBC,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성과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유럽 본부 회의실에서 아침 뉴스를 지켜보고 있던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부정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죠. 데이터는 분명했는데 왜 그들은 진실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스펜서 박사님, 당신의 보고서가 너무 극단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부장이 제게 말했어요. 한국의 성과를 과대평가한 것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죠.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후에는 트럼프 진영의 견제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미국의 기술을 베낀 모방품이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과거 제국의 잔향 같았습니다. 미국 내 반삼성 여론이 급등했죠.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구도 패권의 이동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박사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시스턴트가 보고했습니다.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죠. 디램 재고 감소로 글로벌 공급망은 여전히 비명을 지르는데 정치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다시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인간보다 정직하죠. 그리고 수치는 여전히 한국이 앞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유럽 반도체연합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스펜서 박사님의 한국의 반격 보고서를 내부용으로만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말했죠. 그들의 눈에는 한국의 성공이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삭제하자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죠. 수정이